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也真，我的爱也真，月亮代表我的心。 안녕하세요. 신동방 견문록 진행자 야간 주인장입니다. 오늘 오프닝 곡은 영화 1000mm의 OST로 큰 인기를 끌었던 곡인데요. 등려군의 월량 대표 아적심, 우리말로 옮기면 달빛이 내 마음을 대신하죠 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큰 인기를 모았던 곡인데요. 혹시 두 분, 오늘 초대 손님 두 분은 영화 1000mm 보신 적 있나요? 영화를 본 적은 없고요. 이거 음악은 여러 번 들은 곡인데 다시 들으니 너무 감미롭고 좋네요. 저는 어렸을 때 봤는데요. 어떻게 까먹었어. 뭐라고요? 뭐라고요? 어렸을 때 봤는데 까먹었어. 아, 전화하겠어. 알겠습니다. 어렸을 때 보셨다고요? 아니 뭐 그렇게 어렸을 때 봤다는 게 그렇게 부끄러울 일은 아닌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시지? 아, 부끄럽네요. 근데 어. 사랑 영화였는데 예, 굉장히 좋았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 여명과 장만옥이 주연을 했었고요. 저도 보긴 봤는데 사실 디테일한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영화 이 OST 노래만큼은 여전히 좀 기억에 남아있고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했고 중국 사람들에게는 국민가요로 불리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도 참 좋아하는 중국 노래이기도 하죠.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좀 잔잔한 분위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왜 이렇게 시작을 했느냐. 저희가 오늘 원래 녹음을 하기로 한 장소가 옥천 묘목축제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로 20회를 맞는 옥천 묘목축제를 기념해서 축제 현장에서 이제 녹음을 좀 하고 진행을 하고 묘목축제답게 꽃내음과 꽃바람이 있는 이런 느낌을 담아보려고 곡을 정했는데 우리 현장 상황이 좀 그랬잖아요. 그쵸. 네, 너무 좀 현장이 이제 축제다 보니까 이제 흥겨운 음악이 너무 많이 들려서 녹음이 좀 잘 안 되고 기계 결함도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버티다가 결국 장소를 조용한 실내로 옮겼습니다. 그래도 뭐 노래는 괜찮네요, 그죠? 그쵸, 좋네요. 네. 제목 뜻이 달빛이 내 마음을 대신하죠. 아주 시적이네요. 네. 가사는 몰라요, 근데. 자, 노래는 그럼 이 정도 한번 들어보고요. 그럼 오늘의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신동방 견문록 코너에서 옥천군 도시재생을 주제로 이야기를 이제 세 번째로 나누게 되네요. 첫 번째 시간에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주민들과 함께 선진지 견학을 갔었던 서울 이야기, 혁신파크, 청년허브, 성미산 마을, 문턱 없는 밥집 이런 데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지난번 다루지 못한 청주 중앙동 도시재생 사례와 또 우리 옥천에서 오늘 초대 손님으로 모신 두 분이 열심히 참여를 했었던 제1기 옥천군 도시재생대학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그럼 정식으로 초대 손님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혜령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요즘 이것저것 새로이 배우면서 제2의 진로 탐색 중인 오혜령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구연 맘스토리 실개천 마을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왜 자꾸 웃으세요? 좋아서요. 네, 두 분 다 우리 옥천군 도시재생대학 아마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거의 다 나오신 건가요? 네. 서울에는 못 갔어요. 서울 못 가시고 이은숙 쌤은 다 저는 다 갔다 왔어요. 아이고야, 이 바쁜 살림하고 애들 키우고 마을 활동하는 와중에도 참 열심히 참석해 주셨네요. 개근상 줘야 돼요. 개근상 줘야지. 줘야죠. 주세요. 중앙동 그 대신 두 분 다 갔다 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청주 중앙동 가까운 곳인데 사실 저는 도시재생 대학 하기 전까지는 청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몰랐어요. 뭐 찬찬히 얘기를 해보겠지만 먼저 그럼 두 분 청주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기억이 남아 있으시죠? 네. 그럼 뭐 전체적인 느낌은 어떠셨나요? 청주가 뭐 도시재생을 잘했다, 잘하고 있다 이런 걸로 이제 갔다 왔었는데 먼저 전체적인 감상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청주중앙동에 가기 전에 먼저 청주에 사는 지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아, 네. 이곳을 아느냐.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친구들이 모르더라고요. 아, 몰라요? 네. 아,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이 간다는데 청주 사람들은 모르나 봐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친구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시청이 있는데 그 다리만 건너면 횡단보도만 건너면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근데 그 반대쪽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가봤는데 그 말씀하신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애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볼 것들도 많고 이렇게 뭐 목욕탕 카페나 아니면 그런 이쁘고 아기자기한 카페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어서 청주 사람들이 모르고 외부인들이 몰라도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옥천이 도시도 아니고 촌도 아니지만 이제 청주 중앙동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모범으로 삼기에는 조금 네.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연 친화적이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어서 나뭇잎이라든지 뭐 이렇게 푸르름을 볼 수 없어서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옥천에 그거를 구현할 때는 조금 더 자연 친화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약간 아쉬웠어요. 아쉬움. 네. 여기 좀 뭐 인위적인 느낌을 받으셨다는 건가? 아니면 황량한 느낌을 받았다는 건가? 조금 황량하기도 하고, 네. 더 숲이 더 많이 조성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대학을 하면서 서울이랑 청주 두 곳을 다녀왔는데, 두 곳을 간 컨셉이랑 여러 개 조금씩 달라요. 서울은 이제 이분들은 뭐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라는 뭐 그런 인식을 갖고 하신 건 아니고 성미산 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마을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필요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동체 운동을 아주 활발히 했던 곳이고 반면에 청주는 도시재생 사업을 직접적으로 한 곳으로 좀 대비가 되는데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양쪽에 다 아까 그러니까 주민들 자발적인 운동의 형태도 우리한테 필요한 거고 또 이게 어쨌든 큰 돈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형태도 진행이 되는 거니까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갔다 왔는데 물론 청주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처음부터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했던 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2006년도부터 3번에 걸쳐서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도시재생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거든요. 다만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상인들을 중심으로 죽어가는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도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돌아보면 도시재생 사업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은 뭐 도시재생 사업과 매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옥천군의 상황과도 상당 부분 좀 일치하는 게 아닐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이제 아내와 함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은숙쌤도 이게 그쵸, 자영업이시잖아요. 자영업입니다. 굳이 따지면 우리 혜령쌤도 자영업이 썼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자발적인 어떤 안식년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 죽어가는 상권을 살린다는 측면 그리고 그 방법으로 차 없는 거리라는 거를 조성했다는 게 저희 지역에는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녀갔었던 중앙동을 사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처음 들어봤던 곳인데 그분들 설명을 들어보면 당시에 여기가 이제 청주의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청주 기차역도 있었고 큰 중앙시장도 있고 중앙극장도 있고 여기 뭐 그때 나훈아가 왔었다 그랬었나요? 잘 나가던 시절에 남진 나훈아가 와서 보는다고 그랬을 정도로 큰 번화가였는데 이 세월이 흐르면서 도시가 이렇게 팽창을 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상권이나 그러니까 인구 중심지가 바뀌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 중앙동 자연스럽게 구도심화되고 사람들이 떠나서 거기 이제 활동하시는 권순택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사진을 보면은 뭐 2005년 6월인가 4월달 찍었던 사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차들은
빽빽하게 있는데 사람은 한 명도 다니지 않는 그쵸. 그런 사진을 봤었는데 낯설지 않더라고요. 우리 동네 사진 같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대로 있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2006년부터 이제 도시재생 사업,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 조정 사업을 하게 됐던 건데, 이분들이 그렇다고 뭐 그 당시 학식이 뛰어나거나 경험이 많거나 외부 지원을 받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권순택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딱 분위기를 보고 신도시로 갈 사람 다 가고 뭔가 이제 기회를 보고 옮길 사람 다 옮기고 중앙동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연세가 많아서 옮기기 힘든 사람들, 뭐 이런 분들 중심으로, 아니면 이제 돈이 없어서 새로운 가게를 할 수 없는 사람들. 근데 앉아서 흔한 표현으로 말라 죽기 직전까지 이제 가는 분들이었는데, 그때 상황을 권순택 회장님께서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주셨어요. 당시 중앙동 사람들은 무방비, 무계획, 무기력 세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다. 무방비라는 건 인터넷 쇼핑이나 대형 쇼핑몰 같이 세상은 자꾸 변하는데 중앙동 상권은 그런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고,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까 하는 주민들의 어떤 역량이나 공부가 부족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가겠다는 의지가 없었던 거죠. 아니면은 뭐 정치인이나 뭐 시장이 알아서 해결해 주기를. 근데 뭐 우리가 다 잘 알자는 누가 그렇게 해결해 주겠어요, 우리의 문제를. 지금 우리 상황하고 비슷하네요. 이 세 단어, 그러니까 무방비, 무계획, 무기력. 우리 옥천군은 어떨까요? 우리도 비슷한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네, 조금씩 이렇게 군에서 시작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신문에서 옥천군 올해 예산 정책을 봤거든요. 사업 계획들을. 그러는데 옥천군에 대한 그 자산에 대한 파악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에서 나온 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좀 만든 그런 느낌? 네네.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예산을 이렇게 잘 편성해서 쓰면 덜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웠어요. 우숙쌤은 어떠세요? 우리 동네도 무방비하고 무계획하고 무기력한 건가요? 근데 이거는 어느 지역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나서지를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나서지를 못한다? 있잖아요. 네. 뭐 되면 좋고 아니면은 끙끙 앓고 있고 그냥 주변인들한테만 얘기하고 많은 그런 불만이나 그리고 희망이나 뭐 이의 같은 거를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개선이 될 수 있게 움직이지를 않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한두 명, 두세 명이라도 정말 뜬나는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조금만 강해지고 이렇게 점점 커지면 지금 실제 사례잖아요. 청주가 저희 옥천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조금 더 나은 상권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관을 파트너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행정을 파트너로 생각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같이 왜 그럴까요? 뭐 그동안 너무 실망도 하고 얘기해도 이렇게 통하지 않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삼양초 이렇게 잔디밭을 깔 때, 인공 잔디밭 깔 때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냥 밀어붙이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는 그거 다시 다 이렇게 걷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라든지 도서관 평생학습원 지을 때도 너무 유리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설계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어요. 근데 뭐 그냥 원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많이 실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행정가 분들하고 같이 뭘 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행정에 뭔가 좀 진솔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타내거나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잘 반영이 안 되고 그런 경험들이 계속 반복되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신뢰를 못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말을 하기 싫다. 안 되는구나. 그런 상황이 아닐까, 지금 이 옥천군의 상황이. 지금 뭐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그렇죠. 뭐 축구장을 없애고 기숙사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의견을 내는 것도 이렇게 잘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밀어붙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사실 도시재생 사업은 원칙적으로
그게 가치가 아니라 사업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 자체가 주민들이 참여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또 옥천군 도시재생 사업이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주민들을 잘 참여를 하고 있는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사 대학을 같이 해보기도 했지만 아쉬운 점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뭐 그 얘기는 이제 또 뒷부분에 가서 좀 더 하기로 하고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시 청주로 돌아오면은, 청주는 이제 차 없는 거리 사업을 뚝심 있게 추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 번에 그쪽도 똑같았던 거예요. 권순택 회장님이 당시 이제 상인회 대표 같은 이제 자격으로 공무원들 찾아가가지고 우리 동네에 이렇게 차 없는 거리 하려고 하니까 약간 반응이 당신 뭔데 뭐 이런 뭐 해볼 테면 해보든가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다 이제 10년 세월 이렇게 버텨오면서 이 차 없는 거리를 조금 만들어 보니까 반응이 괜찮았던 거예요. 사람들도 좀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사업 제안했을 때는 사업비가 커지고, 세 번째는 관이 먼저 뭐 더 해보시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이라는 또 큰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이 중앙동에 활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 그 긴 시간 동안 해왔던 거를 다 이제 자세히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들어보면은 일단 그 차 없는 거리를 3개를 만들고, 골목골목 사이길들도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그 중간에 또 소나무를 좀 심었었나 봐요. 우리 동네도 원래 있던 가로수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사업한다고 다 잘라버렸잖아요. 예, 청주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수십 년 잘 키웠던 나무 쑥딱 잘라버리고 다시 또 이제 차 없는 거리 만들겠다고 소나무를 이제 심은 거죠. 그래서 소나무길 프리마켓을 열고, 이제 젊은 가수들이나 이제 인디 밴드들,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청춘 버스킹 페스티벌이라는 걸 하고, 또 주민들이 직접 미술 작품을 이렇게 어떻게 감상하는 건지, 또 어떻게 그리는 건지 배워서 전시도 하고, 신진 작가들, 기성 작가들의 작품들도 전시하는 아트페어 행사도 같이 하고, 또 여기가 상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활기를 뜨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상가들,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 기존에는 없었던 상가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그분들 말로는 뭐 전국구 상가로 컸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거겠죠? 실제로 그때도 손님들이 많으셔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떡볶이 사가시더라고요. 북문로 떡볶이 여기. 그러니까 뭐 스위트피, 여기는 생딸기 우유 팔았던 곳이 같고, 자매상에 여기는 잘 모르겠고, 북문로 떡볶이라는 데는 그 굉장히 조그만 부부가 운영하던 떡볶이점이었는데, 현재 뭐 전국적 60개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해서, 이 사장님은 원래 오토바이 타고 다니셨던 분인데, 지금 외제차 타고 다니신다고 그때. 어깨 딱 펴지고. 그리고 뭐 여기 또, 저희 집이 이제 카페를 하잖아요. 그렇죠. 카페가 인상이 탁천탕이었나요? 옛날 그 목욕탕을 카페로 개조한. 너무 좋았어요. 신기하긴 하더라고. 그쵸. 들어가 보니까. 그거는 하신 분이 청년 아니고 연세가 있으신 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젊은 기운 에너지와 새로운 시도들이 아마 그쪽에 사시는 분들의 사이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건물 있던 거를 잘 네. 활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트페어 그거는 좀 부럽더라고요. 아트페어가? 네, 왜냐면 그 전문가들한테 교육을 받고 자기들이 뭐 이렇게 실력이 있든 없든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지고 이렇게 전시까지 하는 그런 네, 것들. 네. 뭐 꼭 그림이 아니어도 다른 뭐 그런 뭐 음악이라든지 그런 뭐 연극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주민들이 배워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동네에서도 좀 네.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외에도 뭐 청소년 문화존을 만들고, 청소년 광장도 만들었다고 하고, 사라진 청주역도 복원하고, 그게 약간의 랜드마크처럼 저희들도 한 기념사진도 찍고 그쵸. 했었는데, 저희 딸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기차도 놔두고. 뭐 어린이 사생대회나 마술축제, 그리고 전국 댄스 대회를 했는데, 좋죠. 약 100개 팀, 그러니까 정확하게 98개 팀이 모여서 9시간 동안 공연을 했다는데, 집계 교과가, 근데 저 같아도 이런 댄스 공연은 재밌게 구경할 것 같아요. 3일 동안 했다고.
부탁드렸었어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하면서 또 이게 그냥 막연하게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 같은 게 있잖아요. 물론 요거에 대해서 명함이나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분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보면 2011년 대비 2013년에는 유동인구가 4배가 늘어나고 점포 공실률, 그러니까 비어있는 임대가 되지 않는 점포들이 2005년에는 그 중앙동 전체 뭐 수백 개 가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50%, 그러니까 절반이 비어있는 가게였는데 10년 만에 2015년엔 0%로 뚝 떨어지고 비어있는 가게가 없어진 거로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 게 된 거죠. 저는 요게 상권 활성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요 다음부터는 약간 아리까리한데 아울렛 건물이 요 사업하기 전에는 이제 뭐 공실이 심하니까 임대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료를 한 번도 못 받은 거죠. 근데 현재는 한 달에 3천만 원을 받는다고 해요. 월 임대료가요? 예, 월 임대료가. 그때 이거 안 나가가지고 몇 년 동안 공실이었는데 그렇게 내놨다가 네.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분은 쫓겨났을 것 같은데요? 쫓겨난 게 아니라 기존에 하시던 분은 없었죠. 공실이었으니까. 5년인가 몇 년 공실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뭐 그 추정이긴 하지만 2005년 이후 이제 현재까지 한 약 15년 정도 되겠네요. 15년 정도의 이제 부동산 거래나 민간 자본 투자가 뭐 추정컨대 약 한 4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추정이 된답니다. 근데 부동산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입장이 갈리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상권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건물값이 올라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건물주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또 임차인에게는 고달픈 현실을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임대료가 비싸지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전혀 다니지 않고 뭐 상권이 거의 망해가기 직전이었던 것이 이만큼 달라진 것 자체는 좀 의미가 있는 것일 테고, 우리가 만약에 옥천에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본다면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끌어안으면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은 좀 막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지금도 뭐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옥천이 농촌치고는 좀 이렇게 부동산 값이 비싸다.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싼가요? 땅값도 그렇고. 땅값도 그렇고. 뭐 그래서 뭐 아파트 얘기하시니까 뭐 같은 값이면은 대전 뭐 그쵸. 네, 산다고. 가오동만 가도. 네. 뭐 저는 옥천이고 가오동이고 둘 다 아파트가 없어가지고 슬프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그분들이 덮어놓고 우리 좋아졌다 이렇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수치나 변화들을 실감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평일날 갔었잖아요, 중앙동을. 평일날 낮에 갔었는데 평일날 낮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람들이 제법 좀 다니고 도시가 약간 돈질을 한 것 티가 좀 여기저기 좀 났었어요. 뭐 새로 지은 건물도 많고 그렇게 버려져 있던 건물이 리모델링 되기도 했었고. 뭐 혹시 기억나는 건물이나 풍경 같은 게 있으세요, 중앙동? 전 목욕탕이랑 그 앞에 빵집,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기차역 복원 그런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옛날 모습이었는데 그게 지금 현대에 맞춰져서 되게 그림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옥천에 정말 저희가 이건 도시 재생이잖아요. 네. 허물고 다시 짓는 게 아니고 기존 것을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장소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곳이 카페든 빵집이든 정말 목욕탕이든 어디든 옛 것들을 지키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네. 옛날엔 이랬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장소. 또 특히 은숙 쌤은 사는 곳이 그쵸, 저는 구읍이라서 구읍은 정말 뭐 때려 부시고 만들기보다는 그쵸. 있는 걸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뭐 전통문화체험관도 만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잘 되길 기원 드릴게요. 저는 그쪽에 관여가 안 돼 있어서 정말 잘 됐으면 바라는. 네, 사실 구읍에 적지 않은 사업비가 투입이 됐어요. 지난 10년.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뭐 간판 정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유경수생가 정비도 돈 엄청 들어갔었고, 뭐 상계체육공원도 만들어지고 지용제도 그쪽으로 옮겨갔고. 근데 이제 사시는 분들이 얼마 차가 많은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조금만 이렇게 제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생각해요. 군이랑 그리고 전문가랑 그리고 그 주민들이 네. 해가지고 예, 활용성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혜령쌤은 어떻게 청주 기억나시는 뭐 이렇게 건물이나 풍경 뭐 거리가 있을까요? 뭐 다른 거는 이렇게 호감이 조금 덜했고요. 그 청소년 공연분회가 네. 제가 그 아이들이 와서 어느 때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그것이 도심 속에 있다는 게 그게 조금 부러웠어요. 아, 네, 그 작은 무대도 이렇게 그 소나무길 그 중간에 네.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좀 부럽더라고요. 소나무길 하니까 저는 거기 있던 그 그네가 생각이 나요. 아, 그네 좋았죠. 저희 딸은 되게 좋아하던데 저는 약간 생뚱맞은 아니, 생뚱맞은데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그거 되게 연인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죠. 포토존도 중간중간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청주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하기도 하고 얘기로만 들었던 게 아니고 이렇게 딱 했는데 계속 반복되지만 이 모든 청주 중앙동 변화의 출발점은 차 없는 거리 만들기였어요. 차 없는 거리.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도 사실 옥천군에도 우리 동네에도 차 없는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였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10년 전에 있었어요. 저희 옥천에도 차 없는 거리가. 그렇죠. 네. 한번 시도를 했었죠. 네, 몇 번 하다가 시행하다가 그만둔 거. 슬그머니 사라졌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랬나? 정권 아니고 제가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네. 찾아보니까 저희가 옥천군에서 그 2011년까지 차 없는 거리 축제를 했었어요. 요거는 김밥천국 사거리 통계천까지 구간을 딱 막고 이제 민예총 옥천 지부에서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2012년 이후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 축제 했다는 자료를 확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안 하지 않았을까. 제 기억 속에도 꽤 오랫동안 축제를 안 했던 것 같고, 또 그전부터 여기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야 된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2008년도에 당시 옥천 경찰서에 최땡땡땡 서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약간, 추진력이 강한 분이셨어. 좋죠. 그러면서, 그 당시 제가 이제 경찰 출입할 때였거든요. 이제 취재자? 예, 뭐 인터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이 동네에 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걸 해결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 고질적인 주정차난.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에 비해서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던 때여서 훨씬 더 이렇게 주정차가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차 없는 거리를 하자는 제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민들은 하자고 하고 상가들은 반대를 한다. 일반적인 여론이. 그런 이야기를 좀 했더니, 그 추진력 강한 서장님께서 군이랑 몇 번 얘기해 보더니, 오케이, 덮어놓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시에 옥천 신문 기사를 보면은,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저것 눈치 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경찰서장님이. 그래서 욕먹을 각오하고 출발하자고 해가지고, 실제로 거리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충분한 어떤 주민 여론 수렴이나 공청이나 숙려 기간 없이 좀 저돌적으로 하긴 했는데, 어쨌든 하긴 했어. 했는데 뭐 전면적으로 한 건 아니고 옥천 경찰서에서 김밥청, 그러니까 통계청까지 요 라인만 딱 그 경찰과 공무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있는 차들 다 빼라고 하고 딱 월요일에 오전에 3시간인가 이렇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딱 그 시간만 안 해갖고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어쨌든 그때는 그랬어요. 했는데 이게 3주 만에 끝이 납니다. 3주 만에 끝이 나는데 왜 끝이 났느냐? 이 서장님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 오신 서장님은 여기 별로 큰 관심이 없고 이제 주민들 한번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든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경찰서에서는 요런 뭐 이런 업무는 원래 군 행정 고유 업무다. 우리가 할 게 아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죠. 군에 가면 아니 경찰서장이 시작한 거 아니냐. 니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핑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모든 일이 그렇듯 슬그머니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게 2008년에 해프닝 한번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까지 이제 매년 1년에 딱 한 차례 차 없는 거리 축제를 했었는데 6월 11일 날 그러니까 2011년 6월 11일 옥천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현숙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돼 있던 부분까지만. 길이 주민에게 돌아왔다. 늘 자동차로 꽉 막혀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옥천 읍내 거리가 주민만을 위한 길로 하루 동안 탈바꿈했다. 11일 옥천읍 통계청 앞 삼금교부터 김밥천국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 없는 거리 축제가 열렸다. 길 위를 마음껏 뛰어다니는 아이들과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얼굴에는 즐거운 미소가 가득했다. 네, 즐거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9회차씩이나 했다는 거예요? 네, 뭐 카운터를 보니까 뭐 저도 꽤 꽤 놀랐는데 꽤 오랫동안 네. 했었어요.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언론을 찾아봐도 없고 이게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이게 뭐 추정컨대는 뭐 주민들의 민원도 계속 있었을 테고 이걸 이 행사를 주관한 단체 내부의 어려움도 있었을 테고 어쩌면 예산이 부족했을 수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튼 이 문제는 이렇게 사라졌고 복원에 대한 이야기는 꽤 오랫동안 이제 나온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이제 다시 등장을 하는 게 우리가 진행을 했었던 제1기 옥천군 도시재생대학입니다. 제가 이제 이 신동방 견문록 앞서 두 번에서도 얘기했지만 옥천군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의 얼개는 그 옥천역에서 출발해서 옥천경찰서를 지나서 김밥천국 사거리를 찍고 충북도립대학까지 가는 요 라인을 중심으로 한 대학타운 조성형이에요. 네. 요 거리는 주민들이 차 없는 거리로 만들기 딱 좋은 곳이라고 하는 곳과 상당 부분이 이제 겹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동네에서도 차 없는 거리를 해야 된다. 한 번에 전면적으로 못하면 상징적으로라도 충북 도립대학에서 김밥천국 사거리까지 요 라인만이라도 한번 해보고 성과를 좀 보고 좋으면 연장을 하자. 이런 제안들이 도시재생대학에서 나왔습니다. 차 없는 거리 자체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동네에서도 이런 거를 뭐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면 가능할까? 일단 차가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예요. 또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네.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거든요. 아유, 많이 느끼시네요. 아이들의 안전이 엄마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네. 좀 마음 놓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공원도 있지만 그곳이 거리나 이런 것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은숙 씨는 네. 차 없는 거리를 만들면 이제 이렇게 좀 먼 거리도 자발적으로 걸어 다니실 의향은 있으세요? 네, 저는 실제로 매주 화요일 저는 향수아파트 사는데 향수아파트에서 그 지엘 아파트에 있는 작은 도서관까지 실제로 걸어가고 있거든요. 준비된 아침이시군요. 원래 걸어 다녔고 거리가 꽤 될 텐데 그 정도면은. 원래 2009년, 2010년부터 저기 어디지 여기 체육센터 있잖아요. 네. 지금 옮기기 전이에요. 배드민턴장이 있던 그곳까지 걸어 다녔었어요. 그래서 네, 운동하라고. 훌륭한 분이네요. 차 없는 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주차난이 이렇게 여기 시내에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해결하는 일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한쪽에 이제 좀 먼 거리에 주차를 해놓고 걸어다니면 차 주차하는 공간을 많이 그 시내에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면도 같이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차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가 인도가 확보가 안 됐으니까 또 차를 타고 많이 다니고 걷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가능은 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좋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거 하려면 사실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엇갈리는 문제일 수 있는 거잖아요. 가능할까요? 저는 요즘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환경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개선하려고 하는 걸 한쪽에 생각하고 있고 또 편한 거를 추구하는 또 마음이 한쪽에 있고 그래서 그 이제 접점을 설득을 해가면서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은숙쌤은 어떠세요? 가능할까요? 저는 그 공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가장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배려도 하고 필요한 부분은 또 수용도 하면서 그렇게 공간을 찾아서 일단 그 공간에 일단 해보고 같이 서로 같이 살아가는 좋겠어요. 어떻게 아주 희미하게 그 기억이 나요. 예전에 한참 구 활성화 얘기할 때 구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구 메인 도로를 네. 차 없는 거리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네. 거기는 이제 한옥도 많고 어쨌든 뭐 사마소라든지 향교라든지 생가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되짚어 보면 옥천군에서 현재 차 없는 거리를 일시적으로나마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 구읍이에요. 그러니까 지용제 기간 동안 맞아요. 제한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넓은 대로를 다 막아놓고 그렇죠. 저는 우리 동네에서 크고 작은 축제들 많이 하는데 그나마 제일 축제 꼴을 갖추고 있는 게 지용제 같거든요. 예, 맞아요. 그 공간이 주는 그런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묘목축제도 갔다 왔지만 묘목축제는 그 현수막 가려놓으면은 묘목축제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묘목이라는 단어를 가려놓으면은 이게 메인 주제가 뭔지 공간 자체가 주는 어떤 상징성이 별로 없거든. 근데 이제 맞아요. 다 뒤에 나무 다 하나도 없고 나무는 눈을 씻고 네, 찾아봐도 없고 네. 조성된 숲도 없고 작년에 그림 그리기 대회 저희 아들이 나갔거든요. 그 모래바람 맞으면서 그림 그렸던 애들 중에 하나가 네, 저희 아들인데 아이가 상상화를 그릴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풍경화가 그릴 생각하는데 엄마 나무가 없는데 뭘 그리는 거야? 묘목축제장에서 네, 나무 그리기를 주제로 사생대회를 했는데 그쵸? 아니 꽃과 나무인데 아이는 이제 보고 그리려고 근데 엄마 나무가 없어 그래서 떨어졌어요. 상상력을 그쵸? 길러주기 위한 주제였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나무를 보여주지 않고 그쵸? 나무를 그리라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취지인 거죠. 작년에는 그랬었는데 1년이 지난 올해도 네, 상황은 바뀔 줄 알았거든요. 크게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네. 이렇게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뭐 묘목축제 디스를 하려는 건 아닌데 그쵸. 어쨌든 다시 돌아온 게 그 지용제가 열리는 그 상계 체육공원 이런 주변은 이렇게 차를 통제하고 그 넓은 데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우리도 이제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들을 풀어놔도 되는 공간으로서 그때 그 기분을 다시 좀 생각해 보면 어디가 됐든 차 없는 거리는 꼭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읍내에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요? 읍내에도요. 읍내에도. 그리고 뭐 읍내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읍내 생기면은 뭐 가령 어린이 축제 같은 거 지금은 저기 관성회관 주변에서만 하는데 이 거리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대학생들 축제 할 수. 그렇죠. 제가 제일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역 축제랑 충북 대학교 축제를 좀 연계해서 좋죠. 대학교가 있는 걸 잘 모르겠어. 평상시에는 얘네들이 딱 한 번 존재감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점심시간. 아니요. 아니에요? 축제 때 스폰을 해달라고 와요. 스폰 해달라고. 한 번도 생면부지의 아이들이 한 번도 그러니까 뭐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는 그게 관계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저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꼰대스럽긴 한데 자주 가는 단골 가게들이 있어. 의도적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뭔가 뭐 서비스가 좋거나 아니면 주인 아저씨가 마음이 맞거나 이래서 가면 그렇게 간 가게에 1년에 한 번씩 스폰 요청을 보통은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생전 보지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애가 들어와가지고 근데 10년 동안 하는 멘트도 똑같아. 이번 스폰 해주시면 저희 중국 도립대학에서 광고를 실어드리겠습니다. 소식지에. 효과 이만큼도 장담할 수 없는. 그래서 충북 도립대학도 이렇게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오려면 총장들도 바뀔 때마다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지역사회 함께 하겠다. 족보가 있나요? 그럼 뭐 실제로 같이 해야지 같이. 그렇죠. 이번에 오신 총장님이 공병영 총장님이신가요? 이분은 좀 도시재생대학에도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좋네요. 네, 지역 축제와 그 대학 축제를 좀 연계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좀. 연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딱 길에서 하면은 그다음 한 달에 한 번 그 슬슬장도 문화예술회관도 좋긴 하지만 이 중심지에서 하면 훨씬 더 접근성도 좋고 또 자연스럽게 주변 상가들도 이용할 수 있고 서로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깊었나요? 심도 있게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오늘 두 분을 모신 이유를 이제 근본적으로 좀 짚어보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옥천구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걸 했어요. 한 번도 우리 동네에서 해보지 않았던, 우리는 그러니까 수강생이면서 약간 그 실무를 좀 거들어 현장 실무 역할을 좀 같이 겸했었는데, 두 분은 네. 한 번도 배워본 적 없고 가르쳐 준 적 없는 거를 그렇죠. 그냥 했죠. 네. 2월 8일날 2월 8일날 개강식을 시작으로 총 7번에 걸쳐서 모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했나요? 이 2달 동안. 네. 개강식하고 2달 동안 우리 지역의 문제점과 자산과 그리고 필요한 이런 단점 같은 것도 찾아보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의견을 거쳐서 우리가 그 지역을 탐방도 해봤고요. 해당 지역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견학도 하고 문제점도 찾아보고 자산도 발견하고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나중에는 클레이로 해가지고 네. 지도를 다시 한번 꾸며보았죠. 은숙쌤의 그 재능이 빛났던 클레이. 아유, 모든 선생님들이 다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잘 구현될 줄 몰랐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클레이 굉장히 반대했었습니다만. 저는 속으로 반대했었거든요. 왜 속으로 반대해요? 겉으로 반대했으면 실제로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럴까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클레이도 만들고 나중에 직접 발표도 두 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2달 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저는 요거 하면서 굉장히 그 큰 놀라움과 변화를 좀 경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예전에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지역사회에서 신문기자라고 왔다 갔다 설치고 다닐 때는, 그러니까 신문기자의 장점 중에 하나가 신문기자가 아니면 쉽게 만날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보통 그 바운더리 안에 사람들 만나게 되었는데, 기자는 직업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지위 고하를 떠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표들이야. 기관의 대표, 단체의 대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을 질문하는 것이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 잘 못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를 잘 못 들어, 사실은. 그렇죠. 말로는 평범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대변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늘 기관의 대표나 단체나 어떤 그 발언력 센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을 주로 만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와서 이 도시재생대학에 참여를 해보니까 그동안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 주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그 다음에 제 청년들, 이런 분들과 같이 했었잖아요, 2달 동안.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대변하시는 분들.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사실 실제로 이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고, 문제점을 먼저 경험하고, 변화를 이야기하고, 또 엄마들은 또 이렇게 티 안 내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말씀하신 네. 맘스토리도 그렇죠. 저는 만들어진 지 한 1년 된 줄 알았는데 굉장히 오래 됐었고, 전 그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7개천 마을학교라는 것도 이번에 또 다시 또 주민분들과 하고, 혜영쌤도 그 어린이 도서연구회 2004년에 2004년. 크게 이게 또 생계형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정말 자발적으로 봉사예요, 봉사.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안 됐다 뿐이지, 흔히 말하는 커뮤니티 활동이고 마을 활동가들의 모습이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도시재생대학을 하면서 흩어져 있던 분들이 좀 공간적으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되고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내가 살고 있고 몸담고 있는 곳이지만 너무 옥천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 도시재생대 하면서 그런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자산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네. 그리고 그 활동 자체가, 저도 대학을 중퇴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중퇴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가족들이 말려서 못했는데, 왜냐면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너무 되게 뭐랄까 주입식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진짜 배우고 싶은 거를 배우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대학을 근데 가서. 근데 학벌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중단을 못하고 끝까지 졸업은 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뭐 어쨌든 졸업했다니까. 네. 근데 이제 이 고시대생 대학 말은 이제 어쨌든 대학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배우는 그 이렇게 방법 같은 것들이 이렇게 실질적이고 이렇게 직접 가서 막 보고 이렇게 배우면서 또 결론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보고서 발표하는 것까지 네. 너무 이렇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은숙쌤은 어떠셨나요? 도시재산 계약이요? 네, 왜 이걸 했고. 정찬민 선생님 건의하셔가지고. 아니, 지금 이게 익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누군지 알고는 있지만, 응? 난 야간 주인장이라고요. 아, 야간 주인장. 밤에 대통령이 되고 싶어, 난. 아, 네. 밤에 대통령님께서 건의하셔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했어요. 근데 네. 솔직히 말하면은 오해령 선생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 이런 말 해야 되나? 구읍에 죄송합니다. 자꾸 구읍 거려서. 아니 뭐 구읍사니까 구읍 네. 얘기하는 거죠. 뭐. 주민센터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늘 항상 군에서는 늘 항상 하는 말들이 똑같잖아요. 가깝다. 청소년 수련관 가깝다. 네네네. 평생학습원 가깝다. 근데 옥천에서 정말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차 없으면 엄마들조차도.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네, 위험하고. 주민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혹시 이거를 여기서 배워가지고 혹시 노하우나 아니면 우리가 길이 있으면 네. 저희가 맨땅에 헤딩하는 거를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혹시 할 수 있을까 해서 피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뭔가 예, 배워가겠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 쨌든 마을 교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 뭐 제가 한 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 일단 배워서 또 아이들한테 써먹을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 써먹는다기보다는 아이들한테 할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선생님들한테 배우러 왔죠. 뭐 좀 시간 들인 만큼 배운 게 좀 있습니까? 엄청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 모든 것들을 다 배웠어요. 네,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짧지 않은 시간인데 2달이면은 그래도 뭔가를 좀 각자 경험하고 배우셨다니까 실무를 준비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약간의 뿌듯함. 그래서 저희가 또 수료증도 드렸잖아요. 아, 최선을 원래 수료증이 이게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강력하게 수료증을 얘기했죠. 잘하셨습니다. 증이 있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식빵이랑 잼도 좋았어요. 그렇죠. 기념품 얘기했을 때도 제가 강력하게 그쵸. 먹는 걸로 해야 돼. 맛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기념품 갖고 가면 집에 쌓아놓기만 한다. 그쵸. 먹으면서 도시재생대학 음미하면서 그 빵에 잼 발라 드시면서 도시재생 이러면서 드셨잖아요. 그죠? 아니요. 그럼 저희 아이들 만들어 먹었어요. 맛있겠다. 역시 먹는 게 최고입니다. 그쵸. 제가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 섬세하세요. 챙기겠습니다. 역시 야간주의자, 야식. 야식주의인자? 야식 책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걸 하면서 그 마을 활동가 분들은 뭐 의도적으로 양성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흐름으로 가고 역할이 그렇게 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실제 그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의 자산이나 문제점이나 장점, 단점, 잠재력 이런 걸 다 조사하고 탐방한 결과물을 팀별로 나눠서 5팀으로 나눠 발표를 했는데 발표도 두 분이 하셨잖아요. 네. 발표가 상당히 신선했다. 두 분은 정말 많이 걱정을 하시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원고를 고치고 또 고치고 수정을 거듭하면서 이랬었는데 현장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 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쪽에서도 그 원본을 보내달라 이런 요청이 있을 정도로 훌륭한 보고를 하셨는데 그때 기억을 되살리면서 발표 내용을 한번 리와인드 좀 해볼까요? 네. 자, 지금 하나요? 오해령 쌤이 먼저 발표를 하시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약간 아쉬웠던 점은 사전 컨셉 설명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회령 쌤 그거였잖아요. 변화가 되면 요렇게 약간 아름다운 그림 이런 거를 다 상상을 한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염두에 좀 두시고. 왜냐면 이제 다른 분들은 진행될 사업 설명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구현되었을 때 이렇게 상황을 그려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원고를 읽어요? 네네, 원고를 읽어주십시오. 옥천 드림팀 오해령입니다. 팀원들의 애정어린 조언을 밑거름 삼아 옥천 국민들과 행정 실무자분들과
도시재생 각 분야 전문가분들과 함께 앞으로 새로이 재탄생시킬 옥천의 꿈을 한 장 펼쳐보려 합니다. 여기는 충북도립대 인근 상가입니다. 저는 지금 자동차를 피하지 않아도 되는 차 없는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길 한가운데 줄줄이 늘어선 푸르른 가로수들이 참 시원합니다. 가게 앞에는 주인을 닮은 예쁜 자동 화단들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입니다. 카페에서 산 음료를 들고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차 없는 거리가 끝나는 곳에 마을 순환버스가 한 대서 섭니다. 한국인 사람들이 내립니다. 시계탑 타고 분수대 사이에서 길거리 공연을 할 건가 봐요. 저기 우리 남편이 드럼을 치고 있네요. 여기는 상암초 인근입니다. 골목골목 두루두루 걸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인도가 생겼어요. 삼양초에 다니는 우리 조카는 건강을 위해 이제 걸어서 등하교를 합니다. 더 이상 학교 앞 교통 혼잡은 옛말이 됐네요. 이 깜찍한 안내판, 금구 어린이 공원.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었대요. 작은 숲속을 걸어 들어가 봅니다. 아이들이 제안하고 생태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주고 옥천군에 대해 여러 해에 걸쳐 공들인 옥천군에서 여러 해에 걸쳐 공들인 멋진 한 폭의 그림 같은 숲입니다. 아이들이 만든 다 쓰러져가는 원두막도 하나 있네요. 갖가지 들꽃들도 여기저기 소나무,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아카시아, 감나무, 호두나무, 복숭아나무. 내가 심고 싶은 대로 심어보죠. 나무나무 사이 오솔길을 나오니 탁 트인 잔디밭이 펼쳐져 있어요. 여기서 각종 어린이 행사가 열립니다. 신앙송, 밴드 공연, 태권도 시범 다양하네요. 세미라 그리기도 하고요. 아이들 작품은 전시도 합니다. 전통놀이도 하고요. 여름엔 간이 물놀이 시설을 임시로 운영도 하고 있어요. 숲 탐험도 하면서 안전하게 놀 수 있어 좋네요. 금구 어린이공원은 잘 정비된 실기공원과도 예쁜 골목길로 이어놓았어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나중에 둘러보죠. 실기공원은 예전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담배 피던 곳이래요. 커다란 오래된 은행나무가 우리를 반겨주네요. 여기는 경찰서 자리였어요. 지금은 청소년들이 직접 음악을 하는 문어센터예요. 어른들은 울타리 역할을 하고 주연은 당연히 청소년들이지요. 강의실에서는 지금 동아리를 이끄는 아이들 대상으로 4주차에 걸쳐 리더십 강의가 한창이네요. 매점도 앞치마들은 청소년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시끄러운 댄스 음악에 춤추는 아이들, 조용히 둘러앉아 보드게임을 하는 아이들, 그냥 수다 떠는 아이들, 심신을 수련하는 아이들, 청소년 민원을 자체 해결해 보겠다는 아이들도 있어요. 다양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네요. 엄마들 동아리방은 옆 작은 건물에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와서 이용하기 참 좋네요. 경찰서 앞마당은 주차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여름에 간이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벼룩시장도 열고 작은 무대로도 활용하고 있어요. 잘 조성된 군구천 둘레길도 걸어봐야겠죠? 옥천군에서는 둘레길 길이를 매년 연장하고 있습니다. 하천면 나무들을 잘 가꾸어서 운치가 있어요. 그늘에는 앉을 곳도 있으니 좀 쉬어가죠. 친환경 화장실이 군데군데 놓여있으니 이제 눈치 보며 노상방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린이 탐사대가 수생식물 전문가와 함께 꾸준히 군구천 생태를 연구조사하고 제안하는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돌돌돌 물 흐르는 소리 들리시나요? 와, 물이 참 맑습니다. 마시지는 마세요. 환경과 공무원분들의 지속적인 단속과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의 노력으로 정화되지 않는 생활 하수랑 축산 폐수는
더 이상 금구천으로 흘러내지 않습니다. 노란불이 된 거랑 외가리가 조심조심 발을 떼어놓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노리고 있었네요. 귀여운 물오리들도 놀고 있어요. 철새보러 멀리 가지 마세요. 금구천 들레길에서는 건강 걷기 대회가 있고요. 상품은 러닝화래요. 물고기 잡기 대회도 있습니다. 물론 잡은 물고기는 도와줘야겠죠? 못 젖으면 좀 어때요? 오늘은 좀 놀게 해주세요. 이제 주말에 차 타고 멀리 가지 마세요. 아빠들도 피곤해요. 차 없는 거리로 나와 천천히 걸으면서 만난 것도 사 먹고 금구천 들레길도 걷고 시골장도 보고 문화센터에 가서 사람들도 만나보세요. 좋겠죠? 우리가 함께 만듭시다. 우리가 살고 싶은 우리의 자녀가 살게 될 새로운 옥천의 시작입니다. 옥천 국민 여러분, 관공서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의 꿈도 함께 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네요. 그러게요. 다시 들어도 감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이라도 펼 수 네. 있는. 자, 그럼 은숙쌤도 역시 새벽잠을 설치며 그렇죠. 준비한 원고가 있으시죠? 네. 그때 발표했던 글씨로 돌아가서 레드 선. 안녕하세요. 이번 옥천군 도시재생대학의 옥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교사들과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엄마들로 구성된 마을교육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마을교육팀은 팀명을 옥천 드림팀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옥천을 옥천 국민에게 드린다는 뜻과 꿈꾸는 옥천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처음 도시재생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생소하였지만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이곳 옥천이 더욱 살기 좋고 지켜지며 사랑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팀원 모두가 더욱 열심히 배우고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습니다. 옥천을 사랑하는 열정만큼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견을 취합한 결과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고 곳곳에 놀이터와 주민센터가 있는 옥천. 그래서 워킹맘도 마음 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옥천. 체험할 곳이나 힐링할 수 있는 길이 있어 다른 곳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에서 체험하며 쉬어갈 수 있으며 그 길이 차가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안전한 옥천이 되기를 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여 우리의 마을을 조사해본 결과 소중한 자산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금구천, 도립대 및 주변 상가거리, 삼양초, 옥천경찰서, 금구어린이공원과 신기공원입니다. 우리 옥천 드림팀은 실제 탐방을 가보았습니다. A팀과 B팀으로 나누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골목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차는 많지만 반면 인도가 없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켜야 할 아이들이 다니는 삼양초등학교조차 인도가 아예 없거나 좁아서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횡단보도도 많이 지워지고 도로도 갈라지거나 표면이 매끄럽지 않은 곳이 많아 도로 재정비가 시급해 보였습니다. 특히 5일장이 열릴 때는 더욱 차량이 많아 혼잡하고 위험합니다. 또한 옥천의 주민들과 외부에서 오는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터미널은 많이 낡고 휴식 공간이 없는 문제점도 제기되었습니다. 주민들과 옥천을 찾아오는 외부인들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지도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면 숨어있는 주옥 같은 장소들을 발굴할 수 있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보다 쉽게 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옥천 읍내의 건물들의 외관이 너무 낡고 지저분한 점, 지저분한 포장마차 거리, 쓰레기통과 분리수거통이 없어 방치되고 나뒹구는 쓰레기들도 곳곳에 보여 미관상 좋지 않았습니다. 삼양초를 비롯하여 읍내와 하천의 개발 등의 이유로 가로수를 베어버려 횡한 거리를 연출하고 미세먼지가 이슈인 지금 공기 정화 식물이 없는 아쉬움 또한 우리의 마음을 헛헛하게 만들었습니다. 읍내에 흐르는 훌륭한 자산 금구천,
우리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오폐수가 무단 방치되고 있고 물은 탁하며 알 수 없는 부유물들이 떠 있었습니다. 다리 밑등은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러워 보이는 군부천에 생각보다 많은 우리들을 만났을 땐 반가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공존하였습니다. 우리의 하천을 둘러보며 쉴 수 있는 벤치나 공중확장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옥천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공원은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하는 장소입니다. 이 군구 어린이 공원은 옥천에서 가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넓고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평과는 달리 또 다른 휑한 모습으로 저희 팀을 맞이했습니다. 다음으로 알려지지 않아 있는지도 몰랐던 신기공원도 가보았습니다. 넓지만 휑했던 군구 어린이 공원과는 다르게 나무들 사이에 배경이 참 예뻤지만 노후된 시설과 방치된 듯한 놀이기구들을 보고 적막함을 띄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 소중한 공원들을 보다 잘 활용하여 우리의 아이들, 주민들이 이곳에서 쉬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우리의 아이들이 갈 장소가 딱히 없었습니다. 군에서는 말합니다. 가까운 곳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다고요. 청소년 수련관 또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맞습니다. 하지만 마을 곳곳에 우리의 아이들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옥천을 사랑하는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며 지켜가야 할 주민센터 같은 공간이 더욱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옥천 드림 A팀에서 생각한 우리의 군구리의 자산과 문제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옥천 드림 A팀 이렇게 오혜령 선생님이 발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순서가 바뀐 건가요? 네, 순서가 바뀌었어요. 아니, 나 그렇게 지금 본인들도 순서가 바뀌었으면 순서대로 하지. 죄송합니다. 뭐 어쨌든 잘했습니다. 와! 주민들이 이렇게 참 열심히 공부하고 발품을 팔고 이렇게 발표까지 했는데요. 네. 그래서 들리는 전원에 의하면 당시 시간 관계상 군수님과 의장님들 이제 내빈이 오시지 못했다고 하지만 다른 공무원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좋죠. 네, 공무원들이 그런 표현 잘 안 하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해했다고 하는데 그 기분 좋은 그 뿌듯함과 그런 거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건 꽤 긴 호흡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것이고 국토부 사업 방향 지침 자체가 주민이 주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중간 지원 조직을 법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고 그 취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외부의 전문가가 아니라 물론 일부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겠죠. 지역 주민들이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것은 또 아니니까. 아까 두 분 말씀하셨지만 삼박자가 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은 이제 일단 주민을 신뢰하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오픈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뭔가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욱하네요. 우리가 몇 번 모임 했을 때 이제 일부 공무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가이드라인에 안 맞으면 주민 제한이지 어쩔 수 없이 쓸 수가 없다. 이런저런 조건을 맞춰달라. 같은 말이라도 꼭 그렇게 해서. 늘 항상.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나면. 어쨌든, 근데, 상호 간의 신뢰가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 돼. 민간과 행정이 서로 간에 좀 신뢰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의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있긴 있어요.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나 어떤 돌아가는 것이나 또 그것을 사업의 꼴로 만들어가고 형식을 갖춰가는 것들까지 주민들이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의 힘을 좀 빌리고 다만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는 그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 중심은 당연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 앞으로 살아갈 주민들, 아이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사실을 좀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가 됐든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모든 행정, 민간, 외부 조직, 전문가들
할 거 없이요. 다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벌써 이제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지 1시간이 됐는데, 저희가 암묵적으로, 팟캐스트 1시간까지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저는 2시간 더 떠들 수 있지만, 팀원들이 너무 맨날 길다고, 말이 많다고 해가지고요. 이제 갑자기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더 많은데,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네. 일단 첫 번째, 2달 동안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해 보셨는데, 이런 방식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나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이 주민들의 참여가 계속되면 좋을지, 요거에 대한 이야기 하나랑, 두 번째가 차 없는 거리와 함께 저희가 계속 얘기 나왔던 게 옥천 경찰서가 이제 이전을 하면은 그 부지를 어떤 식으로든 공공이 활용해야 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두 분 각자 개인 의견은 이 옥천 경찰서가 이전하고 나면 어떻게 좀 활용이 되면 좋을지, 그 부지라든가 그 건물이라든가 그런 공간,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는 것으로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결국에 이게 마을의 일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대학 같은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계속 있었으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면 퇴근 시간이 최소한 7시 이후였거든요. 그래서 각종 그런 프로그램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을 분들이 많이 이제 보니까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과연 이걸 공부하면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게 조금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런 것 같고. 경찰서 부지 활용 문제는? 경찰서 부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청소년 복합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굉장히 넓거든요. 거기가 테니스장도 있고, 주차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그런 복합 공간으로 이렇게 거듭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연숙쌤은 어떠신가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옥천 경찰서 부지는 생각보다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이 어느 한 청년이든 뭐 청소년이든 국한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옥천 사람들이 정말 쉽게 드나들면서 사랑방 역할도 하고 거기서 배울 수도 있고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 수도 있고 거기 정말 슬슬장이나 이런 것도 정말 열리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곳을 1호로 그 외에 1호로? 1호로 그 외에 다른 것들도 하나씩 생기면 더 좋겠죠. 2호는 또 구읍이죠? 아니. 단지 구읍이 아니고. 기승전 구읍 아니에요? 아니. 다른 곳이 굳이 구읍이 아니고 그런 곳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죠. 네, 그렇게 해서 읍내는 정말 아이들이 도달할 수 있고 쉽잖아요. 읍내 주변이 아닌 정말 청산이든 면 단위에서 아이들이 와도 정말 그곳에서 정말 만화방도 있고 오락실도 있고 정말 코인 노래방도 있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른들은 거기서 배우고 토론하고 마을 일을 의논할 수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으면 테니스도 칠 수 있고 여름에는 물놀이로 아이들한테 또 이렇게 물놀이 할 수 있게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 사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냥 반도 아직 준비가 안 됐지만 우리 마을 주민 자체도 그러니까 도시를 재생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준비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합니다. 사실 이제 마을 교사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거를 들을 때 고민을 살짝 하시더라고요. 이게 단기 일회성으로 하고 수료만 받고 끝나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해서 나아진다는 보장이 있을까? 그 보장이 있다면 내가 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면 안 하고 싶어 하면서도 또 오고 안 되면 거기서 또 속았네 막 이런 느낌?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지원금이 있으면 좋죠. 그쵸. 풍족하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끼리 주민들끼리 힘을 모아서 뭐 하나라도 하다 보면
군에서 지원해주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마인드라. 열심히 살다 보면. 일단 하다 보면 뭐 그쵸. 길이 열리겠거니. 그쵸. 그럼 하나하나 따와야죠, 이제. 네. 풍성해질 수 있게. 뭐 아쉬운 점은 없으셨나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네. 그 모임을 가질 때 주민들이 이렇게 편하게 모일 장소가 없다는 거. 장소. 네, 네네네. 막 우리 여기저기 옮겨 다녔잖아요. 네, 두부살이 하듯. 네. 그래서 그런 공간의 아쉬움. 공간에 대한 아쉬움. 은숙쌤은 저는 그냥 애초에 목적이 배우자였기 네. 때문에 저는 뿌듯하게 열심히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문제점보다는 감사함을 표하고 싶어요. 군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도시재생대학 때문에 노력해 주시는 선생님들, 그건 저도. 국장님이랑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저기 청년팀, 우리 팀, 어디 전부 다 그리고 같이 함께 의견을 내주셨는데 이제 같이 응원해 주셨어요. 많이 네. 옥천 드림팀이랑 그 외 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같이 의견 모아주시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계속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훈훈하네요. 저희가 뭐 첫날 개강식 때는 한 80여 분 정도가 오셨고, 그러니까 그 관계자분들 빼고 참여를 하신 분들 기준으로. 근데 실제로 이제 꾸준히 활동하신 분들이 한 4, 50분 정도? 그 중에 이제 많은 거 아니에요? 많죠. 수료 조건까지 하신 분들은 한 30여 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던 거고, 그분 중에 한 분이 마지막 날 종강식 때 이제 수료증 드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렵게 애써 모인 분들이 수료식 끝나고 흩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게 카톡방이 됐든 오프라인 모임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계속 좀 구심점을 갖고 이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오픈톡을 만드는 거예요? 네, 카톡을 만들든 밴드를 만들든 만드시라고. 오픈톡이라고 카톡 네, 알고 있습니다. 오픈톡. 네. 검색 옥천 도시재생 팀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내가 참여하고 싶으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네. 국장님 알아서 하시겠죠. 네. 저는 뭐 거드는 정도 뭐. 그래서 어쨌든 희망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또 굳이 또 붙잡고 가는 길 걸음을 붙잡고 또 저한테 나는 떠나지 않을 테니 내가 머물 곳을 만들어라 이렇게 주문하시는 걸 보고 그래도 이제 희망이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계속 하겠구나라는 어떤 기운 좋은 그런 걸 받았습니다. 자, 주민들이 참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2달 동안. 재밌었습니다. 네. 정말 자기 시간 많이 들여가며 사실 돈 써가며 그 활동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발표도 했고 이제 전문가들이 그걸 멋진 이제 페이퍼로 정리를 해서 옥천 군수의 이름으로 국토부에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거예요. 빠르면 5월, 늦어도 6, 7월 정도 되면 사업 선정 여부가 나올 텐데요. 저희도 에너지를 많이 쏟아 부은 만큼 전 될 거라고 봅니다. 돼야 하고 걱정 반 기대 반이긴 한데 뭐 떨어질 거라서 걱정하는 건 아니고요. 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의 방향이라든가 그것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건데 긴 호흡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수백억 원,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고요. 들러리로 이렇게 동원되는 것으로 기념사진 몇 장으로 이렇게 박제되는 방식은 더 이상 아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도 계속 관심 갖고 참여해야 하고 행정도 이 사업의 취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도시재생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주도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옥천군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회령, 이은숙 선생님과 함께 진행한 신동방 견문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